안녕하세요, 바보타로의 케일럽입니다. 자, 오늘도 새로운 리딩을 하기 위해 타로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도 우리 큰 애몽이 그리고 작은 애몽이도 리딩에 함께 해줄 거예요. 댓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슈퍼 땡스를 통해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고 스타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게 될 리딩의 주제는 3월 한 달간 여러분 앞에 다가올 새로운 인연입니다. 2023년 3월 한 달간 여러분 앞에 새로운 인연이 나타나길 기원하면서 타로를 스타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또 이렇게 세 가지 물건을 준비했어요. 첫 번째 치타, 두 번째 사과, 세 번째 재봉틀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이템을 선택하실 수 있게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의 눈을 사로잡는 아이템으로 이동해서 리딩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에게 다가올 새로운 인연 첫 번째 치타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타를 선택하신 여러분 앞에 다가올 새로운 인연 어떤 분이 될지 이제 카드를 열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인연 나타나길 기원하면서 스타트 해보도록 할게요. 자, 카드를 한 장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물고기 자리 카드가 나와요. 그렇습니다. 자, 치타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첫 번째 카드로 물고기 자리 카드가 나왔습니다. Talk less, feel more라고 되어 있는데요. 말을 좀 더 줄이고 그만큼 더 feel, 느껴라 라는 의미의 카드입니다. Last quarter moon인 Pisces인데요. 즉, 이 물고기 자리의 에너지 중에 가장 마지막 단계입니다. 물고기 자리는 12별자리의 가장 마지막 별자리고요. 키워드는 털고 간다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솔직히 털고 간다라는 것만으로 이 물고기 자리라는 별자리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물고기 자리는 12별자리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가장 복잡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나머지 11자리의 별자리가 이 물고기 자리 여러분들의 사랑을 쫓아갑니다. 그럴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모든 분들이 다 그렇진 않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제 별자리적 성향이 상당히 시적입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칭자리나 염소자리나 어떤 별자리 같은 경우는 딱딱 키워드가 있고 뭔가 이렇게 선명한데 상당히 감정적인 별자리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카드가요, 저는 솔직히 물고기 자리인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나타난다. 또 가능은 하겠지만 물고기 자리의 시기가요 2월 19일부터 3월 20일까지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이 리딩을 보시는 시기가 바로 물고기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고기 자리와 관련된 이 기간 한 달 동안에 여러분 앞에 새로운 인연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해서 나온 것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다 조금 더 보충을 하면요, 3월 7일에 이 물고기 자리로 토성이 들어가게 됩니다. 토성은 뭐라고 할까요? 인내의 별이죠. 인내의 별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쉽게 표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자격증을 하나 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격증도 운전면허증 이런 것도 쉽지는 않죠. 사람들마다 다르긴 하지만. 근데 이제 조금 어려운 자격증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변호사 자격증이라든지 의사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려면 정말 오랫동안 인내해야 되잖아요. 그런 느낌의 별이 바로 토성입니다. 이 카드가 다소 여러분들과 어떤 관계가 있었던 분의 복귀, 회귀 이런 것과도 관련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바보타로를 처음 들어오신 분은 이런 개떡같은 채널이 다 있어, 새로운 인연 보러 왔는데 그럼 옛날 사람이 돌아온다고요? 바보타로는 그런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심하긴 일러요. 상당히 예술가적인 어떤 성향도 많고요. 사람을 끄는 매력을 갖고 태어나신 분들이 많죠. 그런데 본인은 마르스 카드가 나와요. 포스 카드가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이분들 역시도 어떤 사랑을 하게 되잖아요. 물고기 자리도 물고기 자리 여러분들이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사랑 안에서 정말 많은 아픔을 느낍니다. 그 아픔은 좀 달라요. 뭐라고 설명을 못 하겠습니다. 그 아픔은 내가 원하는 만큼 사랑을 받지 못할 때 내가 무엇이 부족한 것인가, 내가 이 사랑 안에 있어도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또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 물고기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요,
말스 카드가 나왔잖아요. 화성 카드인데요. 화성은 하나에서 10가지 액션입니다. 액션. 이 두 장의 카드로만 딱 본다면 물고기 자리인 어떤 분이 상당히 밀어붙이는 무엇인가로 가게 된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얻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어떤 행동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말스가요, 양자리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양자리가요, 이 물고기가 끝남과 동시에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요 딱 두 개만 보면은 2월에서 3월로 딱 넘어가는 그 시기의 카드입니다. 그래서 3월 한 달간에 여러분 앞에 새로운 인연으로 무엇인가 많은 일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제 이게 그런 느낌 있잖아요. 새로운 사람 만나면 안녕하세요. 어느 동네에 살아요? 우리 집이랑 멀지 않다. 약간 요런 느낌으로 진행이 되면 제일 좋잖아요. 근데 요것은 다소 조금 시끄러울 수 있습니다. 시끄럽다라는 말이 부정적인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컨트롤이 안 되거나 혹은 이분과의 사랑에 너무 깊게 빠지게 된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자, 카드를 한 장씩 더 열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카드 오픈할게요. 챌린지 카드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약간 양자리 느낌인데요. 이 물고기 자리가 나오긴 했는데 뭔가 카드들은 다 하나같이 양자리가 나옵니다. 자, 옆에 또 클린즈가 있는 거 보니까 물고기 자리의 성향도 갖고 계시는 분 같기도 해요. 자, 한 장 더 열겠습니다. 매직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이게 솔직히 물고기 자리의 가장 마지막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물고기 자리가 3월 20일에 끝나잖아요. 느낌적으로 거의 3월 말쯤에 만나게 될 분 같아요. 여기 나와 있는 에너지도 그렇고요. 물고기 자리와 양자리에 겹쳐지는 그 단계의 에너지를 보여줘요. 그래서 약간 3월 20일에서 3월 한 25일, 26일 사이에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어떤 분인 것 같다는 느낌이 일단 가장 많이 듭니다. 이 세 장의 카드가 물고기 자리를 그대로 표현합니다. 이 분은요, 상당히 무엇인가에 도전을 하는 걸 좋아하신다라고 일단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을 얻어봐야겠어. 혹은 내가 이것을 시도해봐야겠어 라고 할 땐 일단 덤비고 보는 그런 성향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물고기 자리의 성향이 절대 아니에요. 그것은 양자리의 성향과도 상당히 많이 관련이 되어 있는데 옆에 클린즈가 있죠. 이 클린즈라는 게 지금 여기 어떤 여성분이 향을 피우면서 힐링이 필요로 한 상황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보면 이렇게 수정들이 있잖아요. 수정이 의미하는 것 자체가 바로 힐링을 도와주는 도구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지금 무엇인가를 털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즉 어떤 상처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물고기 자리에 가장 많이 끌리는 부분은 뭐냐면 이것 때문입니다. 매직. 그러니까 이 분은 까도 끝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은 뭘까? 이 사람의 성격은 무엇이고 이 사람의 매력의 끝은 어디인가?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매직은 말 그대로 많은 사람을 놀래키는 성향의 사람입니다. 흔히 말해 좀 쉽게 빠져들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캐릭터라는 거죠. 그리고 타로 카드에서의 마술사라는 의미는 무엇인가를 시작하는 건데요. 이건 역시도 양자리의 에너지와도 흡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물고기 자리와 양자리에 있는 그때 당시의 시기들의 무엇인가를 계속 보여줘요. 그래서 그런 느낌도 정말 많이 듭니다. 일단 매력이 넘치는 분이고요. 뭔가 마술이 일어나면 와 신기하다 박수치잖아요. 또 바꿔보면 마술이라는 것은 따지고 보면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그런 에너지도 같이 갖고 있는 게 매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술사 에너지에 계속 빠져들게 됩니다. 도대체 이것은 무엇일까? 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뭐냐면 이 마스가 솔직히 이 챌린지 에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봤을 때 상당히 공격적으로 여러분에게 접근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뭐야 왜 접근해? 그런데 이제 이분이 마술사인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은 무슨 사람이지? 왜 나에게 이렇게 다가왔는데 뭔가 비밀이 쌓여져 있는 것 같고 이 사람의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는 것일까? 더 알고 싶어져 라는 그런 느낌이 계속 든다는 거죠. 그런데 클린즈를 하고 있잖아요.
이분 역시도 뭔가 상처가 있는 거예요. 마음 안에 상처를 상당히 오래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마음도 많이 여린 분들이 이분들이기도 하죠. 아무튼 물고기 자리와 양 자리가 막 섞여 있는 그런 에너지로 상당히 많이 느껴져요. 자, 여러분들을 보고 어떤 감정을 갖게 될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복잡하죠, 캐릭터가. 한마디로 좀 표현하면은 신비스럽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신비스럽다는 게 뭔가 가려져 있는데 그 안에 깊은 무엇인가를 알고 싶어하는 우리의 욕망을 막 긁어서 막 이렇게 뭔가 밖으로 끄집어내는 약간 이런 느낌의 캐릭터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보겠습니다. Kiss on the Ring이 있어요. 그렇군요. 못된 카드가 나와요. 그렇습니다. 자, 버터플라이가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아주 못된 카드와 아주 멋진 카드가 나왔습니다. 키스 온 더 링은 사랑을 전제로 여러분을 만나지 않겠다입니다. 사랑을 전제로 만나지 않겠다라는 의미는 한번 여러분과 놀아보자예요. 원나잇이 됐든 뭐가 됐든 데이트를 해서 맛집을 한번 가보든 뭘 하든 사귀는 듯한 느낌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진지한 관계를 가고 싶지 않은 거죠. 자, 그런데 그 옆에 버터플라이가 있잖아요. 여러분들과 무엇인가를 할 때 이분이 하게 되는 건 뭐냐면요, 힐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이랑 저기 어디 뭐 전주에 정말 맛있는 비빔밥집을 갔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이분 입장에서는 비빔밥집을 가고 여러분들과 데이트를 하고 그 시간을 보내면서 뭐 괜찮아지면 밤에 술을 먹고 원나잇을 하든 뭘 하든 그런 것들을 하게 될 때 이분의 목적은 그냥 뭔가 진지하지 않게 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노력은 아니고 그럴 의도였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의도치 않게 여러분들에게 힐링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판도가 달라지겠죠.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자, 7개의 칼이 나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카드가 일단 나왔어요. 일단 이분을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도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계속 이렇게 나오네요. 자, 언더라인 보겠습니다. 언더라인은요, 10개의 칼이 있었고요. 자, 밑에 에이스 오브 원즈의 역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3개의 지팡이 역방향이 있네요. 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8개의 동전, 3개의 칼이 나오네요. 하나만 더 볼게요. 9개의 칼이 있는데 역방향이에요. 일단은요. 그리고 밑에 선이 있어요. 자, 저는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사랑을 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사랑을 하게 된다면 타로 채널은 없어져야 될 겁니다. 그렇죠? 뭔가 안 좋은 일들이 있거나 안 좋은 사랑을 했거나 상처를 받거나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이제 타로를 보게 되죠. 이제 또 이런 말씀을 또 드리면은 너는 또 너의 카드에 심취해. 또 그것이 정답이냐 그렇게 또 말을 하는구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뭔가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들이 있으니까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겠죠. 이 사랑을 여러분들이 안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들어보고 뭐야 뭐 이런 개떡 같은 사랑이 다 있어 이러면 안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치타를 고르신 분 중에 진짜로 이런 분이 나타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사랑에 빠질 겁니다. 그럴 수 있어요. 안 빠지려고 노력을 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이 카드로만 딱 봤을 땐 저는 여러분들이 이분을 좀 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일단 듭니다. 그런데 그건 역시도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거죠. 이분이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겠다, 뭐 상처를 줄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만나지 마라, 제가 어떻게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들이 좋아서 끌리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있는 것 그대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요 상당히 불안한 분입니다. 심적으로. 그리고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물고기 자리의 키워드가 털고 간다잖아요. 털고 나가려고 하는 찰나에 여러분을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부분은 사랑을 믿지 않아요. 사랑을 믿지 않지만 사랑을 하려고 나타나는 겁니다. 그 말인 즉슨 사랑을 주지 않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랑을 하는 척을 정말 잘할 겁니다.
열심히 할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여러분들이 이 분에게 만약에 빠졌다라고 가정을 할 때 상당히 이분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내가 도대체 뭐가 부족한 걸까? 이 사람은 왜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걸까? 그런데 이분이 잘 못해주냐? 그것도 아니에요. 정말 싸가지 없게 한다면 안 만나면 되죠. 그런데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분 때문에 정말 행복한 감정을 느낄 수 있어요. 그 행복한 감정이 마약처럼 변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이분을 얻으려고 노력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분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일 수 없어요. 여러분일 수 없어요. 만약에 이분이 키스 온 더 링을 꺼냈다면 여러분은 이 전상대편이고 뭐 이런 거면 이분은요 정말 흔히 말해서 난놈 난년입니다. 왜냐면 우리 이제 헤어졌는데 그냥 뭐 몸적으로 기억은 남아있으니까 우리 즐기기나 하자. 약간 요런 느낌이에요. 그건 좀 아니잖아요. 제가 느껴지는 부분은 이분이 좋아하는 사람에게 이분이 상처를 엄청 크게 받았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랑 사귀고 있냐? 아니에요. 애진작에 끝났어요. 애진작에. 그런데 그 사람의 여러 가지들이 이분을 계속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외로울 수 있겠죠.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리딩의 관점으로 봤을 땐 여러분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분이 계속 다가가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보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겁니다. 마치 대학교 동창을 만난 듯한 느낌? 뭐 이런 느낌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여러분들은 다소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보세요. 10개 칼이 있죠? 일단은 상처를 받았다라고 나와 있고요. 저지먼트 역방향. 자신이 뭔가 털고 나가야 되는데 안 털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불가항력적인 부분이고요. 그런데 너무나도 웃긴 건 본인이 어떤 일이 벌어지질 않길 바라고 있어요. 그 말인즉슨 사랑을 한다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나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러면 그 안으로 들어가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털고 나가려고 하는 어떤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미련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나가지 못하는 강력한 에너지가 이분을 결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하는 건 뭐냐면요, 얘입니다. 이게 제일 처음에 나왔죠? 어떤 누군가가 나타나면 그 사람에게 사랑을 주고 받고 하고 싶은 겁니다. 그거예요. 그러다 어느 순간이 되면 사랑이 좀 차잖아요. 게이지에 물이 있는데 이렇게 올라가다가 딱 차잖아요. 그러면 바로 나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관계가 진지해질까봐 그런 거예요. 진지해지는 관계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을 보면서요, 버터플라이가 나왔잖아요. 제 생각에는 이분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엄청난 변화를 갖게 될 것 같기는 해요. 이게 상당히 제가 말을 좋게 해서 그런 거지 나쁜 사람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사람 마음 가지고 노는 사람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런 거잖아요. 이분이 뭐 누구 때문에 상처받아서 슬펐고 뭐 한 거는 본인의 문제인 거지,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와서 다른 사람의 감정을 소비시키는 건 나쁜 거잖아요. 그냥 그럴 것 같으면 혼자서 어디 뭐 배낭 메고 혼자 여행 가가지고 힐링을 하고 오던가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분은 그게 아닌 거예요. 누군가 다른 사람과 함께 있고 하는 그 시간 안에서 이분이 힐링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마르스 에너지가 들어와 있는 상태고 매지션도 들어와 있고 그 상황에 버터플라이가 있다면 여러분을 벽을 둔다라는 의미의 카드예요. 이게 제일 먼저 나왔잖아요. 여러분을 진지하게 보는 게 아니에요. 진지하게 보겠다라고 말을 할지언정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안에서 어떤 힐링들은 있어질 것이고 이분에게는 어떤 변화들이 생길 걸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두 분 어떻게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의 사랑 어떻게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Falling in Love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자, Falling in Love 카드가 나왔습니다. 말 그대로 사랑에 빠지다입니다.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다라는 급작스러운 느낌을 가지게 된다 라는 겁니다. 아, 이 사람이구나 라고 느끼게 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될 거랍니다. 자, 카드를 열어보도록 할게요. Page of Cups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데이드리머 카드가 있고요. 자, 하나 더 열겠습니다. 핫시트 카드가 나오고요.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카드 볼게요. 비치 카드가 있어요. 자, 일단 여러분 다행입니다. 우리 인간이요, 가지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게 실체가 무엇이든 간에 상관없이 거기에 매달리게 돼요. 그게 집착이 됐든 뭐가 됐든. 솔직히 이런 캐릭터가 되면요, 뭐야, 되게 이상한 애야 라고 떠나는 사람도 있겠지만, 마음을 주게 돼버리면 헤어나지 못할 정도로 힘들어지는 게 바로 이런 캐릭터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여러분들이 힘들어지지 않을까 걱정을 했어요. 그랬는데 정말 다행인 게 이분이 여러분에게 빠지게 되나 봐요. 그 이유는 뭐냐? 제일 마지막에 나온 요 카드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 하이힐이 보이죠? 일명 The Bitch, 나쁜 년 카드가 나왔어요. 저는 이 나쁜 년이 여러분으로 보여집니다. 못된 년 카드죠. 그 말인즉슨 여러분이 상당히 냉정하고요, 여러분들이 이분보다 한 단계 더 위에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 말인즉슨 이분의 어떤 어정쩡한 어떤 행동들을 봤을 때 정말 냉정하게 잘라낸다라는 말인데, 너 됐어, 닥치고 가만히 있어, 네가 지금 플레이를 한번 해보겠다 이거지, 너가 나를 뭐 원나잇이 됐든 투나잇이 됐든 뭐가 됐든 나랑 한번 해보겠다 이거지, 나도 만만치 않은 년이야, 네가 한번 해보자 이거지 라는 그런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자, 옆에 핫시트 카드가 있죠. 두 분이 얘기를 하는데 이 대화에서 지금 밑에 불이 막 올라오고 있죠. 미묘한 열정 같은 것들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느끼고 이분도 느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기준으로 페이지 오브 컵스가 있죠. 데이드리머예요. 데이드리머는 딴 게 아니라 따지고 보면은 환상입니다. 이 사람이랑 사랑을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너무 좋겠어 라고 하는데, 지금 이 여성분 쪽에 오른쪽에 있는 거는 비치 카드를 꺼냈어요. 못된 년 카드를 꺼냈죠. 물론 이게 반대 방향이 돼서 이 사람이 못된 년인데 여러분이 이 사람과 사랑에 빠져서 이런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돼서 이분에게 흠뻑 빠져서 여러분들은 헤어나지 못하게 된다. 이것도 가능은 해요. 근데 제가 느껴지는 부분은 뭐냐, 제일 마지막에 나온 이 비치는 여러분이 이 사람에 대해서 흔히 말해 트레이닝을 하는 느낌이에요. 네가 관계라는 것에서 어정쩡하게 할 것 같으면 나는 너에게 힘을 주지 않겠다 예요. 이 카드는 균형 카드입니다. 핫시트, 그러니까 너가 나를 불태우던 내가 너를 불태우던 이 자리에서 대화를 나누는 우리 둘은 힘을 더 가진 사람은 없어. 갑이고 을이고 이런 게 아니야. 나도 너랑 똑같아. 지금 이것을 딱 봤을 땐 여러분은요, 상당히 냉정하게 이 모든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고기 자리인 분이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의 이런 행동 때문에 헤어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제가 가장 좋아하는 카드입니다. 비치 카드, 나쁜 년 카드. 우리는요, 기본적으로 나쁜 년이 돼야 돼요. 비치 카드의 가장 큰 핵심은 나 자신이에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나 자신보다 소중한 건 없어요. 이 관계 안에서도 여러분이 하는 건 뭐냐면 휩쓸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들의 이 하이힐 또각또각 소리 나면 이분은 이제 두근두근 하겠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역시도 이 관계에 전혀 감정이 없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여러분은 나쁜 년일 뿐입니다. 정말 최고의 카드예요. 최고의 카드. 여러분들이 이분에 대해서 어떻게 느낄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도 볼 수 있겠는데요. 처음에야 파릇파릇하게 무엇인가가 시작이 되다가 이제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균형을 맞추게 되고 사랑의 방향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주도권을 잡게 된다. 이 비치 카드는요, 여러분이 주도권을 잡는다는 그 말이에요. 네가 생각하는 그런 것처럼 만만한 사람이 아니야 라는 그런 의미예요. 카드를 열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요, 이분 보면은 파라다이스가 생각난답니다. 천국 같은 그런 느낌이 든대요. 재밌나 봐요. 일단은 밀당이 됐든 뭐가 됐든 그게 상당히 재밌나 봐요.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이분을 보면은 상처가 보이나 봐요. 여러분이 이분을 봤을 때 느껴지는 감정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리딩 초에 과거의 사람이 돌아온다라고 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과거의 분 아닌 것 같아요. 과거의 분일 수도 있는데 페이지 오브 컵스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I am sorry로 온다라는 말일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과거의 사람이 돌아온다라고 해서 1분 컷을 하자면 여러분들의 전상대편이 미안하다라고 말하는 자리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대화를 나누게 되고 다시 무엇인가 열정은 싹 트는데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나쁜 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과는 다르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흠뻑 빠져서 휩쓸렸다면 이제는 내가 주도권을 잡는다, 그 말이에요.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상당히. 근데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카드가 나와서 너무너무나 다행이에요. 자, My life started when I met you 카드가 나옵니다. 내 삶은 너를 만났을 때부터 스타트가 되었어 라고 합니다. 그런 느낌 같아요. 두 분이 딱 만났을 때 이 사람이다라는 생각은 한다는 거거든요. 그게 falling in love예요. 이 사람이겠구나. 아, 내가 이 사람이랑 사귀게 되는 거구나 라는 그런 느낌을 딱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 말을 하는 건데 긍정적인 무엇인가를 갖고 있으면서도 그 안에서 미묘한 것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일단 여러분들이 주도권을 잡을 것 같다는 느낌은 정말 많이 듭니다. 자, Trust your intuition 카드가 나오는데요. 너의 직감을 믿어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이런 거구나, 알았어, 내가 이때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 거구나, 너가 지금 말한 것은 그런 의미인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있다면 그게 맞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감하는 그것을 따라가면 된다라는 그런 말인 거죠. 자, 카드를 한 장 더 열겠습니다. 월요일입니다. 일단 숫자는 2고요. 지금 우리가 보는 게 3월 리딩이긴 한데 2월에 업로드가 되긴 하니까, 그런데 저는 느낌적으로 3월 20일 근처, 아무튼 3월 말쯤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기는 하고요. 이 숫자 2가 의미하는 게 뭐 날짜에 이자가 들어가는 날짜들, 그런 것도 중요하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 혹은 월요일도 가능하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요, 여러분들이 뭐 위주로 가게 되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느껴지기에는 원래는 그런 목적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그건 아니었는데 상황이 그렇게 바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치타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나에게 다가올 새로운 인연 두 번째, 사과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과를 선택하신 여러분들 앞에 다가올 새로운 인연 어떤 분이 될지 이제 타로를 열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인연 기대하면서 카드를 오픈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카드 열겠습니다. 오, 양자리 카드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카드로 양자리 카드가 나왔습니다. 양자리가요, 여러분, 3월 21일부터 4월 19일까지의 별자리고요. 우리가 보는 게 3월의 리딩이기 때문에 당연히 양자리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 분이 양자리다도 가능은 하겠지만 제 느낌적으로는 이 양자리 시기에 여러분들이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다도 가능할 것 같아요. 밑에 go for it이라고 되어 있죠. 가봐라 라는 건데, 이 카드가 갖고 있는 의미는 일단은 무엇인가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망설이고 있고 약간 두려워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이젠 그러지 말고 가봐라 라는 거죠. 양자리 여러분들이요, 가장 잘하는 게 무엇인가를 시작하는 겁니다. 한번 해보는 것을 참 잘하시는 분들이 바로 양자리 분들이에요. 어느 정도 궤도선까지는 시작했던 것들을 꼭 이루고 마는 그런 분들이 바로 양자리이기도 합니다. 일단 양자리의 신월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새로운 시작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이 양자리 분이 여러분들과 뭔가 새로운 인연으로 나아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양자리 분들과의 연애는요,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양자리 여러분들이 다 알아서 하시는, 데이트하는 코스가 됐든 뭐 밥 먹는 식당이 됐든 뭐가 됐든 다 이분들이 알아서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냥 따라만 가시면 된다 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카드가 막 난리가 났는데 이렇게 한 장이 떨어집니다. 자, 보겠습니다. 오, 주피터 카드가 나와요. 그렇습니다. 자, 주피터 카드가 나왔습니다. 목성 카드고요. 목성은 다른 것 아닙니다. 성장과 성공을 의미하는 건데요. 솔직히 이 양자리 카드도 성공과 성장을 의미하는 별자리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분이 상당히 양자리적인 성향을 많이 갖고 계신 분이기도 한데, 제가 참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목성이요, 3월 12일 날에 이 양자리와 컨정션이 됩니다. 그래서 제 느낌적으로는 이게 3월 중순에서
양자리로 들어가는 그 시기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 같다는 그런 느낌도 들고요. 어번던스라고 되어 있죠. 말 그대로 상당히 풍요로워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풍요롭다는 게 우리 보통 흔히 생각하는 게 뭐 금전적으로 풍요로워진다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관계적으로 볼 때는 나는 정말 누구에겐가 보호받고 있고 사랑받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다라는 그런 것도 의미하고요. 반대로 이분이 여러분에게서 똑같은 것을 느낄 수 있다, 이런 것도 가능은 하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분의 어떤 캐릭터 같은 것들을 좀 보려고 꺼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뭔가 이분이 성공을 위해 쫓아가고 있는 어떤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안정되어 있다, 그리고 인정받고 있다, 이런 느낌도 많이 듭니다. 자, 이분에 대해서 조금씩 더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카드를 계속 열어보겠습니다. 솔리튜드가 나오네요. 일단 살짝 놀라운 카드가 나오긴 했어요. 포기브네스도 있고요. 마지막 카드 한 장 더 열겠습니다. 오, 트레저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솔리튜드가 나왔죠. 솔리튜드는 혼자서 뭔가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분이요, 누군가를 만나거나 사귀거나 이런 캐릭터는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혼자서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여기 이 두 에너지는 무엇인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그런 에너지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 혼자서 좀 매진했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자, 그런데 옆에는 포기브네스가 나왔죠. 용서 카드인데요. 지금 이 여성분이 세 장의 문을 열어서 이제 새를 보내줬어요. 혼자 있었던 이유가 어떤 사람에 대한 용서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었다면, 이제 그 부분에서 가지고 있던 이 새를 멀리 날려보내고 이제 여러분들과 새로운 관계를 하게 된다,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고요. 또 그것을 바꿔서 얘기해보면 이분에게 어떤 상처가 있었다, 그런 것도 가능하겠죠. 그런데 반드시 사랑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일적으로도 누군가에게 좀 안 좋은 일을 당했거나 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 부분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혼자서 무엇인가를 계속 해나왔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고요. 옆에 트레저가 있죠. 보물인데요. 이 보물은 실질적으로 물질적인 어떤 풍요로움을 의미하는데, 옆에 주피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상당히 어떤 금전적으로 사회적인 어떤 위치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 운이 들어왔다고 할까요? 약간 그런 느낌도 있고, 여러분들과의 관계로 봤을 때 이 트레저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보물이라는 거죠. 나에게 나타난 보물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놓아줄 것은 놓아주고, 혼자 있었던 이 에너지에서 이제 여러분들과 무엇인가를 하게 된다. 그런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솔직히 사랑적인 느낌은 한 40% 정도 느낌이고요. 이게 이분이 지금 현재 집중하고 있는 것, 즉 이분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은 누구나 열심히 하는데 어떤 궤도에 올라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금전적으로도 상당히 여유로워지는 어떤 상황으로 가게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을 보고 어떻게 느끼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드를 한 장씩 열게요. 일단 토킹이 나옵니다. 이 카드도 또 조금 의미하는 바가 있는데, 사진 카드가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전상대편일 확률도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바보타로의 새로운 인연 리딩을 들어오신 분이라면 이 리딩이 전상대편이 돌아온다,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놀라지 마시고 함께 해주세요. 그렇죠. 솔직히 전상대편이란 느낌은 없고요. 이분이 포기브네스를 꺼냈잖아요. 자, 용서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용서라는 것은요, 미래에 벌어질 일을 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꿈을 꿨는데 미래에 네가 나한테 상처 줄 거라고 했어. 그러니까 나는 정말 용서 못해. 그러니까 지금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용서라는 것은 무조건 과거에 어떤 일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겁니다. 그걸 의미하는 게 이 포토그래프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과거에 아직 매여 있다, 이런 게 가능한데, 이 포토그래프 에너지는 새로운 사진을 찍는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보고 이제 새로운 기억들을 만들어 나가겠다,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 나가겠다, 이런 것도 가능한데, 이 앞에 토킹 카드는 말 그대로 알아가 본다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조심스럽게 알아가 본다인데, 또 한 가지 갖고 있는 건 뭐냐면 실질적으로 만나지 않고요, 채팅이나 카톡이나 이런 것으로 알아가 본다라는 것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의 어떤 선배나 누군가가 이제 카톡을 알려준 거죠. 그래서 뭐 전화나 카톡으로 계속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만나지는 않고 그렇게 이제 계속 시간을 보내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가능성은 이분이 좀 여러분들의 위치와 많이 떨어져 있다, 이런 것도 가능은 하겠죠. 자,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개의 지팡이 역방향이 있고요. 일단은 상당히 힘든 무엇인가가 있다라는데요. 퀸 오브 펜타클스의 역방향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행드맨도 있네요. 상당히 고집스러운 무엇인가가 좀 많이 보여지는데, 자, 언더라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라인은 템퍼런스가 있네요. 그리고 밑에 에이스 오브 컵스가 있었는데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5개 컵의 역방향이 있고 7개의 동전이 있어요. 그렇군요. 10개의 칼도 뒤집어져 있는 상태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자, 일단 이분이 상처가 있었어요. 그 상처는 사랑에 대한 상처일 수도 있고, 자신의 사업을 했는데 실패한 것일 수도 있고, 뭐가 됐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건 맞아요. 저는 이분이 지금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다 라고 생각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나와 있는 타로는 뭐냐면, 지금 현재 이분의 어떤 금전적인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다소 좋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봤을 땐 이분에게 상당히 크게 인생의 변화가 되는 시기에 놓여져 있는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일단 언더라인이 템퍼런스인데요. 이게 사수자리 카드인데, 여기는 이제 양자리가 있잖아요. 사수자리 역시도 파이어 사인이기 때문에 이분이 뭔가 상당히 집중해서 앞으로 밀고 나가고 일을 벌리고 열심히 하고 하는 그런 성향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는 하지만 이 카드가 의미하는 것은 절제입니다. 말 그대로 무엇인가에 더 이상 상처받지 않거나 더 이상 손실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넘치지 않게 한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 많이 힘듭니다. 힘든 카드를 꺼냈어요. 이 두 카드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 집착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미련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겁니다. 제가 그냥 쉽게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분이 뭔가 일을 하나 했는데 그 일이 놓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엔 잘 됐겠죠. 그런데 이제 가다가 보면은 뭐 좀 꺾일 때가 있잖아요. 일이라는 게 처음에야 막 유행을 타고 뭐 돈을 많이 벌고 했을지언정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게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 좋았을 때 때문인지 뭔지 몰라도 오랫동안 그것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마음대로 되진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금전적인 상황도 상당히 좋지 않아요. 금전적인 부분이 특히나 좋지 않기 때문에 이게 계속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안에서 이분이 하고 있는 게 뭐냐면 힘을 잃지 않으려고요,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순간이 되면 포기해버리거나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밀어붙이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지금은 약간 놓긴 했지만 심적인 부담도 있기는 하나 그것들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거죠. 이건 제가 지금 일하고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긴 한데, 이게 이제 사랑으로 본다면 어떤 사람 하나가 이분을 정말 힘들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용서를 해줘야 된다는 카드가 나왔는데, 뭐 배신을 당했든 뭘 했든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랑에 대한 미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다면 그 사람 자체는 싫은 건데, 함께했던 그 시간과 그런 것들이 이분을 상당히 힘들게 하는 거죠. 그걸 이제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 카드를 꺼낸 거죠. 여러분에게 토킹으로 다가온다라고 했잖아요. 이 말을 조금 바꿔보면 뭔가 액션을 하지 않고 알아가 보겠다라는 말로 봤을 땐 여러분들 역시도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조심하는 에너지예요. 그래서 절제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 하나 제가 더 보태면, 이분이 정말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고 금전적인 부분이 원활하게 풀리지 않기 때문에 정말 일에 올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에게 일부러 마음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누굴 만날 상황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조절하고 있다.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얘입니다. 행드맨인데요. 일단은 묶여져 있는 남자잖아요. 어떤 상황에 이분이 꼼짝달싹 못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상황으로 봤을 때는 어떤 일과 관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에 묶여서 계속 그것들을 하나씩 풀어나가는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많이 힘든 것 같다라고도 보여지는데, 이 카드가 갖고 있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일단은 물고기 자리 카드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을 보고 세상을 보는 어떤 시각이 바뀐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삶이 힘들고 지금 뭐 금전적으로도 어려우니까 내가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고 뭐 다 맞는데, 사랑은 별개 문제고 이 사람을 놓치는 것도 나에게 있어서는 손해일 수도 있고, 뭐든지 간에 지금 이 분이 쉽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야 되는 것들 때문에. 거기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을 보고요, 사랑에 대한 어떤 시각도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가 나온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큰 상처가 있었는데 사랑 다 필요 없어. 다 상처만 남길 뿐이고 나에게 있어서 좋은 건 없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건 힐링일 뿐인 거잖아. 라고 했는데 그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 따라 다른 거구나. 사랑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인 거구나. 라고 보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사진을 만들어 나가고 싶지만 일단은 대화만 하면서 하나씩 천천히 알아가 본다 라는 그런 느낌을 주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뭐 여러분들이 뭐 좀 성격이 좀 급한 분이거나 이래서 저는 이렇게 뜨뜻미지근한 건 싫어요. 하면 하고 말면 마는 거지 라고 하신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분을 이제 차겠죠. 그렇기는 한데 일단은 계단을 밟아가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기는 듭니다. 어떻게 될지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앞으로 두 분 사이에 어떤 것이 있으며 두 분의 사랑은 어떻게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드 한 장을 열게요. 그렇군요. 그래요. 자, 리킨들 카드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거 카드 나올 때마다 하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헐리우드 영화 예고편 보면은 되게 굵은 목소리의 아저씨 있잖아요. 그 톤으로 한번 해볼게요. An old frame returns. 슈퍼맨 리턴 그 광고하는 것처럼 An old frame returns. 오래된 불꽃이 돌아온다입니다. 리킨들은요, 재회입니다. 재회. 불이 꺼지려고 했어요. 촛불이. 그런데 거기에 후 이렇게 불어서 무엇인가를 한다는 거죠. 자, 이 카드 한 장이 나옴으로써 이 리딩은 재회 리딩이 된 겁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이 전체를 어떻게 봐야 되냐. 두 분이 이별이 되고요. 이분은 너무 힘들었고요. 너무너무 힘들었고요. 거기서 힐링을 했는데 이분이 용서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다면 이분 역시도 여러분에게 큰 상처를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과 재회가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분에게 상당히 조심스러운 무엇인가예요. 여러분에게 크게 상처받은 거예요, 지금. 하지만 여러분들은 보물로도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 힘든 것들을 좀 나가고 싶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재회는 될 텐데 상당히 좀 뭐라고 할까요? 이전과는 다른 어떤 느낌의 관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카드를 한 장씩 열어볼게요. 자, 두 개의 거울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4개의 컵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카드. 4개의 장미가 있습니다. 그래요. 이 리딩은 일단 리킨들이 나왔기 때문에요. 재회입니다. 올드 프레임 리턴스라면요, 오래된 불꽃이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대놓고 재회고요. 리킨들이란 말 자체가 재회예요. 그래서 이 리딩은 재회 리딩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온 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옆에 나와 있는 카드들은 2, 4, 4잖아요. 2번과 4번의 에너지는 관계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커플이었다라는 것을 대놓고 또 말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재회가 맞는 겁니다. 그런데 4사 에너지가 나왔잖아요. 그 말을 다시 바꿔보면 이 관계는 단순히 사귀었다 헤어졌다 뭐 이런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상당히 더 깊었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결혼까지 갈 뻔했던 관계를 일단 말하는 거고요. 거기서 가장 마지막에 맨션 카드가 나왔잖아요. 집 카드가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는 결론적으로는 결혼을 베이스에 깔고 있었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회가 된다 하더라도요, 다시 너랑 잘 돼서 한번 사귀어보고 되면 되고 말면 말고 라고 해서 만난다는 게 아니에요. 두 분 다 결혼이라는 것 자체는 공통적으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나의 결혼할 사람, 너 역시 나의 결혼할 사람, 이런 걸 갖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옆에는 4개의 프루츠 카드가 있죠. 리플렉션이라고 돼 있는데요, 여성분이 지금 창밖을 보면서 생각에 빠져 있어요. 자, 이 카드가 갖고 있는 건 뭐냐? 반사잖아요. 그 관계 안에 있을 때 다투게 되면요, 자신만을 봐요. 내가 상처받지 않아야 되고, 내가 잘못한 게 없어야 되고, 어떤 말이 됐든 어떤 행동이 됐든 나에게 상처가 되면은 거기에만 집중을 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요, 영혼이 빠져나온 거죠. 그리고 그 당시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두 사람이 싸우고 있을 때를 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의 모습도 보이고 상대편의 모습도 보이겠죠? 그것을 봤을 때, 아, 내가 저런 말을 했구나, 저때. 아, 내가 저 말은 하지 않았을 걸. 이라는 게 보여요. 그것은 그 당시엔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사랑이 됐든 뭐가 됐든요, 나를 지키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지 못합니다. 지금 이분이 꺼낸 건 용서잖아요. 이분이 여러분의 용서를 바란다? 그런 것일 수도 있죠. 하지만 제가 느껴지기에는 이분도 상처를 받은 거예요, 지금. 어떤 상태든지 간에. 그리고 금전적으로 상당히 안 좋아요. 그런 부분들하고도 뭐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뭐가 됐든 그런 상황일 때 두 분 다 이 관계를 어떻게 보냐면요, 나도 잘못했던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왜 그때 그런 행동을 했을까?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앞에 보면 캥거루 2마리가 싸우고 있죠. 직면하고 싶지 않다라는 게 좀 강해요. 근데 그 직면이라는 것 자체가 이 싸움입니다. 분쟁, 나에게 올 상처,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일, 이런 것들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런데 앞에는 재회잖아요. 즉, 지금 이 상황은 뭐냐면요, 재회가 될 건데, 재회가 어떻게 되냐면 누군가로부터의 연락입니다. 여러분이 연락을 하든 이분이 연락을 하든 그 연락은요, 카톡이에요. 혹은 전화가 됐든 만나진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계속 카톡만 하고 전화만 하고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서로 만나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2개의 거울이 먼저 나온 거예요. 조심스럽다는 겁니다. 이 재회가 내가 너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너의 향취 내가 얼마나 느끼고 싶었는데 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냉정한 재회예요. 그렇기는 하나 이 안에서 서로 관계에 대한 어떤 반성,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나와 있는 상황 자체가 뭐 트레저도 있고 뭔가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의 어떤 그 좋은 운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계속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여러분들하고 재회가 됐을 때도 이분의 어떤 환경적인 부분들이 좋아지면은, 사람이 그렇잖아요. 환경이 좀 꿀꿀하고 막 뭔가가 잘 안 풀리고 이러면은 괜히 옆에 사람들한테 짜증도 많이 내고 그 관계가 좀 유지되는 게 영향을 좀 끼치잖아요. 그런데 뭔가 이렇게 편해지고, 그리고 이 안에서 어떤 반성도 있고, 뭐 용서해 줘야 될 부분 용서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게 되면은 틀림없이 맨션으로 가겠죠. 두 분이 결혼을 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전보다는 정말 튼튼한 이 콘크리트로 지어진 이 집과 같은 그런 관계로 가게 될 거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당분간은 서로가 조심하면서 하나씩 열어가게 되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분을 보고 어떻게 느끼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제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일단 그거예요. 뭐 리킨들이 나왔으니까 이건 제외입니다. 빼박 제외입니다. 자, 카드를 열게요. 자, 미러가 또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 안에서 일단 이 카드가 갖고 있는 의미, 그리워예요. 나도 그 당시는 내가 너무 화가 났고 너무 미웠어. 모든 것들이. 너만 미운 게 아니고 모든 게 다 미웠어. 그럴 수 있잖아.
그런데 시간이 지남으로써 나를 투영해 봤을 때, 이 관계 안에 이렇게 창가에 서서 생각을 해봤을 때 나 역시도 나쁜 게 있었구나. 나 역시도 모자란 점이 있었구나. 그런데 그건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였어. 그렇기는 한데 그 나를 보호한다는 게 너에게 상처가 됐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에너지예요. 결론적으로는 여러분, 리플렉션과 미러, 이 모든 게 뭐겠어요? 이 관계가 아싸 가오리 끝났다. 아, 우리 이제 더 이상 볼 거 없어. 지겨웠던 관계. 라고 했으면 이런 게 나올까요? 이 관계가 그만큼 포기하기 힘든 관계라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키스를 꺼냅니다. 키스스. 여러분은 화해를 하고 싶은가 봐요. 자, 제가 재회가 된다라고 했잖아요. 화해를 한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분에게 연락을 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메시지를 하게 되고 이분과 토킹을 나누게 되나 봐요. 그리고 다시 좋은 관계를 가기 위해서 두 분이 노력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뭐 싸움이 됐든 뭐 머리 끄댕이를 잡아 흔들었든 뭘 했든 이제는 화해로 푼다는 거죠.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카드를 한 장 열게요. I'm a very jealous person. 나는 정말 질투의 화신이야. 라고 일단 여러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이야기한 건지 이분이 이야기한 건지 모르겠는데 jealous person은요, 지기 싫어하는 거죠. 내가 이기고 싶은 거예요. 이 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은 모든 것이고 싶었다라는 것이고 이분 역시도 여러분에게 완벽하게 대접받고 싶었던 무엇인가다. 뭐 이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이 꺼내고 있는 게 템퍼런스잖아요. 그러니까 넘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뭐가 됐든. 화가 됐든 기쁨이 됐든 슬픔이 됐든 뭐가 됐든 그 중간 정도를 지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일단은 너무 한쪽으로 휩쓸리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도 일단 드는데 거기서 두 분이 뭔가 이제 생각의 정리가 되고 이해의 폭이 넓어진다? 약간 이런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관계는 좀 좋은 방향으로 갈 것이다. 여기 멘션 나왔잖아요. 일단 두 분이 튼튼한 콘크리트 아파트와 같은 그런 관계로 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분 다 이번에 화해해서 잘 가게 된다면 정말 오래 가시게 될 것 같아요. 그 생각이 많이 들어요. 댄스가 나옵니다. 춤을 춘답니다. 다시 어우러져서 춤을 춘다라는 말인데요. 이게 논다라는 의미가 좀 강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크게 기대하지 말고요. 그냥 재밌게 놀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저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놀아보는 거예요. 그 안에서 두 분이 무엇인가 다시 괜찮아질 수 있는 어떤 것들을 발견하게 된다. 댄스라는 게 어우러진다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맞춰준다라는 말이에요. 이분도 여러분에게 맞춰준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나의 것만을 하지 말고 같이 어우러져라.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즐거울 거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즐거워야 한다라는 것도 가능하고요. 자, 카드를 열겠습니다. 자, Tuesday 카드가 나옵니다. 화요일 카드고요. 일단은 숫자 3입니다. 우리가 보는 게 3월의 리딩이기 때문에 3월에 이 일이 있을 것이다. 특히나 저는 솔직히 3월 12일서부터 한 20일까지 정도 그 안에 어떤 일들은 있을 것 같고요. 이게 화성 로고거든요. 그런데 양자리가 화성의 별자리입니다. 그래서 밀어붙이는 그리고 솔선수범하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일단은 화요일로 나와 있으니까 화요일날 메시지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가능은 할 것 같기는 해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과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3월 한 달간 나에게 다가올 새로운 인연 세 번째 재봉틀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레버를 올리면 이렇게 열심히 미싱이 돌아갑니다. 여러분들 앞에 다가올 새로운 인연 어떤 분이 될지 이제 카드를 열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분 다가오길 기대하면서 카드를 오픈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카드입니다.
오, 리브라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자, 천칭자리 카드가 나왔습니다. First Quarter Moon in Libra라고 되어 있는데요. 천칭자리는 9월 24일부터 10월 22일까지니까 이미 지났습니다. 천칭자리가요, 여러분, 상당히 사랑을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사랑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늘 하셔야 되는 분들이죠. 그 이유가 이 천칭자리의 룰러인 별이 비너스입니다. 금성이고요. Keep your heart open이라고 되어 있죠. 너의 마음을 열어둬라 라는 건데, 일단 이 천칭자리 여러분들과 사랑을 하게 되면은 사랑을 주고받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많은 공감을 얻을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뭔가 이렇게 똑부러지게 사시는 분들이잖아요. 뭔가 흐지부지한 거 싫어하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여러분들이 좀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천칭자리 여러분들과 빠질 수 있다, 뭐 그런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퍼스트 쿼럴 문이기 때문에 이제 사랑을 하고 싶다, 사랑을 해야겠어 라는 어떤 결심이 서신 분으로 일단 보여지기도 하고요. 주변에 천칭자리 분이 있다면 그분을 좀 여러분들께서 눈여겨봐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카드를 계속 열어가면서 보도록 할게요. 나인스 하우스 카드가 나옵니다. 9번째 집 카드예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제가 꺼내고 있는 이 카드들은요, 이 천칭자리 여러분들의 성향, 성격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싶어서 꺼내고 있는데, 일단 9번째 집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교육과 배우는 무엇인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계속 깨우치고 알아가는 그런 에너지를 의미하는 거고요. 장기적으로 이분이 미래를 설계할 때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해서 계속 탐구하고 있고 알아가고 있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믿음이라고 되어 있죠. faith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신이 원하고 바라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강력한 어떤 믿음도 있고요.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분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카드를 계속 열어가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위즈덤 카드가 나오고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인 것 같기도 하고요. 리버스 카드도 나오고요. 그렇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자, 카드를 한 장 더 열겠습니다. 바운더리 카드가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이 분이요, 다소 여러분들과 무엇인가 시작을 하게는 되겠죠. 이게 새로운 인연이다 보니까. 그런데 뭔가 테두리를 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현재로서는 자신의 어떤 미래나 이런 것들에 좀 더 많이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9번째 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있으나 본인의 어떤 미래와 이런 것들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게 좀 강한 것 같기는 해요. 리버스가 나와 있는데요. 이게 재탄생이잖아요. 이 여성분이 동굴에 있다 나온 거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일이 잘 풀리지 않았거나 사랑을 했는데도 잘 되지 않았거나 뭐 이런 상황이었을 것 같기도 해요. 옆에 바운더리가 나와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사랑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테두리를 두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누군가가 쉽게 다가온다고 하더라도 너 역시도 나랑 잘 안 되겠지, 너 사귀어봤자 얼마나 가겠어 라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열심히 하지 않았다, 혹은 시도하지 않았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기는 있는데, 혹은 본인의 일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풀리지 않아서 그런 부분에서 자신감이 많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를 만나서 사랑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소 소극적이었다라는 그런 느낌도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Keep your heart open이라고 되어 있는 이 카드 역시도 마음을 좀 열어둬야 된다라는 거죠. 마음이 조금 닫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누군가를 만나서 제대로 사랑도 해보고 싶고 미래를 설계하는 부분에서도 좀 장애물 없이 잘 가보고 싶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다소요, 조금 침체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위즈덤 카드가 있잖아요. 지혜라는 카드예요. 이 분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도 보여지기도 하고요. 무엇인가 상당히 많은 깨우침도 얻었고, 과거에 있었던 많은 일들을 통해서, 그리고 세상을 보는 안목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넓은 편이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과 사귀게 됐을 때 여러분 역시도 이분의 어떤 지혜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은 그냥 말 그대로 총명하다, 정말 영리한 분이다, 뭐 그런 것도 가능은 할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사랑에 대해서는 다소 좀 소극적이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기는 있습니다. 제 느낌에는요, 약간 이런 느낌인 게, 사랑은 이전에 해봤어, 했는데 뭐 좀 잘 안 됐어, 그러니까 나는 사랑을 잘 못하나 봐 라고 이렇게 좀 판단이 되어진 것 같고요. 때가 되면 누군가 만나겠지라는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상황에 여러분이 나타나면 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카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타나도 어떻게 보면 약간 시큰둥하다, 사랑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라고 할 수는 있으나,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게 좀 바뀔 수 있는 그런 느낌이기도 합니다. 자, 카드를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을 느꼈을 때 어떤 감정을 갖게 될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걸톡이 나와요. 대화가 잘 통한다. 여러분은 정말 재밌다. 함께하는 시간이 즐겁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을 보면서 약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좀 사랑하지 않나? 좀 자뻑인 것 같아. 내가 제일 이뻐, 내가 제일 잘났어 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라고도 생각을 하신답니다. 일단 셀프 인덜전스는 자신의 탐닉이죠. 여러분들만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좀 배려도 없는 것 같고 뭐 이런 느낌을 좀 받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운더리를 두는 것일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뭐 여러분이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이분이 그렇게 본다는 거죠.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셀프 인덜전스가 갖고 있는 또 가장 큰 부분이 뭐냐면, 내가 잘나 보여야 되고 내가 나만을 생각하고 남에게 마음을 잘 열지 않고 하는 부분 역시도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역시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자신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보여진다라고도 볼 수는 있는데, 이분이 일단 느껴지는 부분은 걸톡이 또 갖고 있는 또 한 가지가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사회적인 테두리나 뭐 친구의 아는 사람이나 뭐든 간에 이미 이야기는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여러분들을 볼 때는 다소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거나 하는 사람은 아니다. 본인이랑 비슷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운더리를 좀 치고 있는 사람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타워에 역방향이 있고요. 체리엇에 역방향도 있네요. 자, 3개의 컵이 있고요. 그렇군요. 언더라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라인은 킹 오브 원즈가 있습니다. 그래요. 밑에 10개의 동전이 역방향이 됐고 킹 오브 스워드도 역방향이 됐네요. 일단 좀 자신감이 없다라는 느낌도 있긴 있는데, 나이트 컵도 뒤집어져 있습니다. 8개 컵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쭉 나와 있는 카드들 중에 메이저 알카나가 2장이나 나왔는데 4장 중에 2장이면 거의 반이잖아요. 그런데 걔네들이 다 뒤집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카드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스톡입니다. 이분이요, 어딘가에 멈춰져 있어요. 어떤 큰일 하나를 겪었나 봐요. 예를 들어서 뭐 사랑에 크게 실패를 했다든지 일에 크게 실패를 했다든지 뭐든지 간에 그 이후로 본인의 삶을 만들어 나가는 것에만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내가 뭐 10년 뒤에 뭘 할 것이고 내가 뭐 어떤 일을 해서 어떻게 성공을 할 것이고 뭐 이런 것들과 더불어 자신이 필요한 것들을 배우거나 그리고 또 과거에 있었던 일에서 많은 깨우침을 얻고 자신을 보호하면서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분은 천칭자리잖아요. 뭐 천칭자리라고 딱히 말할 수는 없지만 천칭자리 카드가 나왔으니까 천칭자리로 본다면 비너스가 계속 부축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계속 사귀고 싶은 어떤 생각이 계속 드는 어떤 별자리예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분에게 있어서 이 에너지는 상당히 힘든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일부러 피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지금 여기 걸톡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또 3개의 컵이 나와 있는 건데, 지금 여기 보면 어떤 남자가 여성 2분이랑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죠. 이 에너지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만나서 주변에서 뭐 이성도 함께하는 뭐 이런 자리에서 계속 뭐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재밌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안에서 누군가를 사귀려고는 하지 않아요. 그냥 재밌는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이제 여러분들의 봤을 때 느껴지는 감정이라고 본다면 이미 여러분들과는 그런 자리들, 뭐 고깃집이든 뭐든 만나서 대화도 나눠보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역시도 누군가를 사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라고 이분은 일단 판단되어진 건데 거기에 플러스 이분이 누군가에게 다가가는 것 자체가 어려운가 봐요. 지레 겁먹는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고요. 누군가를 사귀게 됐을 때 본인이 책임질 수가 없나 봐요. 이게 좀 말이 좀 그런데 이 사람에게 사귄다라고 했을 때 내가 잘해줘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도 같이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일단 이분은 킹 오브 원즈를 꺼냈는데 킹 오브 원즈가요. 열심히 무엇인가 개척하는 그런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나와 있는 것들은 그렇지 않아요. 뭔가를 열심히 하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배우는 것 그리고 뭐 자신의 일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알아가고 하는 부분들은 열심히 하는데 사랑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딱 멈춰져 버린 것 같아요. 하고 싶은 마음이 없냐? 그렇진 않아요. 그런 상황에 누군가를 만나러 나가는 거예요. 그냥 내가 너무 심심하니까 그런 술자리 있으면 그냥 나가는 거야 라고도 볼 수는 있는데 제 느낌적으로는 그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을 봤을 때는 일단 저 사람은 참 재밌는 사람이야. 말 정말 잘하고 그런 사람인데 여러분 역시도 어느 정도 딱 선을 긋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나 봐요. 그래서 지금 두 분이요. 도대체 어떻게 사귀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별로 여러분들 역시도요. 이분한테 관심 없는 것 같고 이분도 관심이 없는 건 아닌데 사귀고자 하는 자신이 없어요. 그거예요. 그래서 이걸 왜 이렇게까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이 새로운 인연 리딩에 두 분이 뭔가 연결고리 같은 게 없는 것 같거든요. 이분 역시도 바운더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계속 따라가 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분 어떻게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관계가 또 은근히 크게 되죠. 그죠?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브 랭귀지 기프트 기빙 카드가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자, 러브 랭귀지 카드가 나왔고요. 기프트 기빙 선물을 주다 카드입니다. 서로에게 상호 간에 주고받는 어떤 성의 표시 같은 것들은 정말 소중한 기억을 만들게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두 분이요. 우리 사귈래요 해서 사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서로 선물을 주고받거나 어떤 무엇인가가 오가게 되면서 점점 알아가지게 되는 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그냥 알고 있는 상태인 것 같고 너 생일이라며 그래서 준비해봤어 라고 했는데 저분이 왜 갑자기? 저분 왜 갑자기 나한테 선물 주지? 라고 해서 조금씩 알아가지게 되는 그런 거 아닌가? 라는 건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 카드가 갖고 있는 의미가 그거예요. 카드를 한 장씩 열어보겠습니다. 페이지 오브 미러스가 있어요. 아하, 그렇군요. 가십 카드가 나옵니다. 가십 카드. 자, 그런데 4개의 칼 카드가 또 같이 나옵니다. 4개의 거울. 자, 마지막 카드를 열겠습니다. 문 카드가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자, 제가 느껴지는 이 사랑은 비밀 사랑입니다. 비밀 사랑이라면 주변에 말을 하지 않고 두 분이 사랑하나? 그게 아니고요. 두 분이 서로에게 비밀로 하는 겁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감정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두 분이 서로를 본다예요. I see you. 그걸 한다는 거예요. 아바타에. 지켜보는 거죠. 관심이 있으니까 지켜봐지는 거예요. 그런데 두 분 다 뭐냐면 날 좋아할까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가보는 무엇인가가 되고 이 관계가 조금 더 친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새로운 인연에 났냐면 지금 관계는 두 분이 감정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 관계인 건데 러브 랭귀지 카드는 뭐냐면 사랑을 할 때 가장 최초의 단계에서 이 카드가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랑이 커져갈 수 있는 무엇인가가 되니까 이렇게 한번 해봐
라고 해서 조언을 해주는 카드거든요. 그런데 이제 선물을 주게 되면은 특히나 이제 선물 같은 걸 주고받게 되면 거기에 대한 어떤 기억이 남게 되잖아요. 고마워요. 이거 진짜 좋아하는데 이거 뭐 이런 식이 되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관심이 조금 생기게 되고 그게 이제 어떤 발화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일단은 이게 페이지 오브 스워드 카드인데 페이지 오브 스워드 카드는 지켜보다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보고 있다라는 카드인데 이 카드가 갖고 있는 원래 의미는 가십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것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분도 여러분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고 여러분도 이분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고 그러니까 뭐 안 좋은 이야기가 됐든 좋은 이야기가 됐든 뭐가 됐든 소문으로 그 사람 그렇대 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보통 가십이라는 게 약간 안 좋은 이야기일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분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여러분이란 사람은 너무 돈을 너무 좋아하는데 실질적으로 돈을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는 사귀어봐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소문이 돌았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색안경이 끼어진다는 거죠. 자, 그럼 색안경이 끼어지면은 안 만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카드는 뭐냐? 관심이 가기 때문에 보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선을 그어놓는 거죠. 4개의 칼이 나왔잖아요. 4개의 칼은 그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을 거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 말은 두 분 다 계속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동안 이 관계가 조금씩 진짜 조금씩 가까워진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여러 사람이서 만나는 자리에 있다가 4명이서 만나다가 3명이서 만나다가 그러다가 뭐 카톡 주고받게 되고 이제 둘이서 한번 만났다가 밥 먹고 뭐 술 한 번 마셨고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되다가 무엇인가 된다라는 거죠. 일단은 4개의 칼은 없는 것 하나가 액션이에요. 그래서 액션을 취하지는 않고 그 안에서 무엇인가를 계속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 칼 에너지가요, 이 천칭자리 에너지예요. 그래서 지금 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조심스러워요. 조심스럽다라기보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결심이 설 때까지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맨 마지막에 문카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남녀가 달빛 밑에서 이렇게 서로 춤을 추고 있죠. 두 분이 서로의 감정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보기에는 이 4개의 칼이 솔직히 상당히 시간이 오래 간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3월에 리딩에 나왔냐면 기프트 기빙과 관련된 것 같아요. 어떤 그 파티나 이런 데서 두 분이 만나게 되고 그리고 뭐 주고받고 뭐 이런 부분에서 서로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관심이 가게 되는 거죠. 이 관심이라는 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가 서로를 좀 지켜보고 서로의 마음을 오픈하려고 하지도 않고 여러분대로 살고 이분대로 살다가 점점 가까워지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서로의 감정을 알게 된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가십이라는 게 이거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이쁜 척하고 모든 건 나한테 다 맞춰줘야 되고 누구를 사귈 때도 나는 공주야. 어따 대고 내가 감히 뭔가를 해. 그런 건 하지 않아.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든지 뭐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이게 상당히 부정적인 카드거든요. 부정적인 카드면은 이야기를 나누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대화가 잘 통한답니다. 가십이라는 거예요. 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분을 마스크로 본답니다. 여러분 역시도요, 이분이 뭔가 마음을 속이고 얼굴 표정을 드러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스크가 갖고 있는 의미 역시도 이 사람이 도대체 마음이 뭘까?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또 바꿔보면 여러분도 이분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은 뭐지? 라는 거죠. 그런 상황이 진행되고 여러분들은 이분에게 점점 끌려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끌려간다는 게 여러분들이 질질 끌려간다 이 말이 아니라 점점 마음이 하나씩 여러분도 이분에게 가게 될 것 같아요. 어센딩이 또 갖고 있는 의미 중에 하나가 이제 장애물을 넘고 가야 된다라는 건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분의 마음을 얻고 싶어 한다? 라는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넘어야 되는 장애물이 마스크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의 마음을 어떻게 열까라는 건데 제 느낌적으로는 이 어센딩은 이분과 사귀게 됐을 때 내가 어떤 느낌일까라는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면은 내가 정말 행복한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라는 어떤 직감적인 느낌 이런 걸 느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게요.
좀 쉽게 말해서 힘겨루기인데, 힘겨루기라면 서로가 이렇게 뭐 사랑하는 감정이 있는데 서로 지지 않으려고 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건 그게 아니라 진짜 관심 정도예요. 느낌적으로 딱 그거예요. 그런데 그 관심이 점점 커지게 돼서 이렇게 문으로 가게 된다. 특히나 이제 이렇게 같이 춤을 추게 되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 이 사람의 심박동이 나에게 전해져 올 때, 아, 이 사람이구나 라는 그런 걸 느끼게 되는 황홀한 어떤 순간이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당분간은 그 어떤 액션도 있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거예요. 자, 한 장 열겠습니다. Listen to your heart가 나옵니다. 제가 방금 직감적인 그런 느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 이 사람일 것 같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리를 들어라고 하는데요. 솔직히 이 말은 이분에게도 하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진짜로 가십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는 거라면 진짜로 여러분에게 끌린다면 이러면 안 되죠. 그런데 제 느낌적으로는 그런 것과 무관하게 두 분이 어느 목적지로 갈 것 같아요. 이렇게 만나시게 되는 어떤 단계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나중에 이런 거죠. 니네들 둘이서? 대박 사건.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도 마스크를 쓰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속내는 모르니까 이분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가는 소리를 들어라라는 거죠. 그건 어디까지나 사귀어봐야지 아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하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카드를 한 장 더 열도록 할게요. Say you are sorry 카드가 나옵니다. 아하, 이상한 카드가 나왔어요. 미안해 라고 말해 라고 합니다. 왜 이 카드를 꺼냈을까요? 일단은 잘못한 게 없다 하더라도 미안하다라고 먼저 다가가서 말하라 라는 그런 느낌의 카드거든요. 글쎄요, 두 분 사이에 어떤 오해가 있었나요? 그렇게도 볼 수가 있는 카드기는 하네요. 지금 가십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그 상황에서 두 분이 약간의 어떤 오해가 있거나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걸 풀기 위해서 여러분이 먼저 다가가봐라 라는 건데, 지금 이 카드가 저는 뭘로 느껴지냐면 얘로 느껴지거든요. 뭔가 성의 표시나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다가가라 라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은 뭐냐면요, 고양이가 발톱이 되게 날카롭잖아요. 근데 이제 장난을 치다가 이렇게 강아지의 볼에 이렇게 상처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강아지가요, 반창고를 여기다 붙여버렸거든요. 얼마나 아팠겠냐고요. 그런데 강아지가요, 고양이한테 미안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계속 약 올리고 너를 화나게 해서 네가 그냥 참지 못하고 발톱으로 나를 긁어서 내가 반창고를 붙이게 됐잖아.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보면 피해를 입은 건데 그래도 내가 너를 이제 열받게 했으니까 사과하는 마음으로 왔어.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다시 이전처럼 돌아가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강아지가 있네. 아무튼 뭔가 먼저 다가가라? 그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막 급진적으로 뭔가가 막 일어나서 뭐 다음 달에 뭐 사랑하고 키스하고 뭐 이런 거는 아닌데 점점 좋아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자, 마지막 얘가 확 튀어나왔는데 보겠습니다. 자, 리오가 나왔는데요. 사자자리입니다. 지금 여기 나오고 있는 모든 그 별자리 카드들은 다들 지금 시기랑은 좀 상관이 없어요. 리오 같은 경우는 여름이죠. 7월 23일부터 8월 22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숫자가 5잖아요. 그래서 5월 달에 뭔가가 있을 수도 있다인데 지금 우리는 이제 3월에 리딩을 보는 거니까 3월 5일, 15일, 25일 뭐 이럴 때와 좀 관련이 있다. 혹은 여기는 5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5주 정도가 지나면 3월 중순쯤이 되겠죠. 그때 어떤 일이 있을 수도 있다인데 3월로부터요 5개월이 지나잖아요. 그럼 리오가 돼요. 그러니까 사자자리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 여름 때 또 무엇인가가 있을 수 있다. 혹시 두 분이 3월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5개월이 지나서 여름이 됐을 때 사자자리가 딱 될 때 이런 느낌이 되지 않을까요? 달빛 밑에서 이렇게 춤을 추게 되는 이런 감정이 싹트게 된다. 그러니까 약간 5개월 동안 조금씩 키워나가는 거죠. 자,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재봉틀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진행을 해본 3월 한 달간 나에게 다가올 새로운 인연 해봤습니다. 자, 이 리딩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길 바라며 저는 또 새로운 리딩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케일럽이었습니다. 바이. Stop.